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아직 좀 남아있는 잠재력도 있고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좀 계속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2026년에 한 20만 불 정도는 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더리움 전망이 일단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고 지금 사실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뭐 1년 기준으로는 과연 뭐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코인, 특히나 그 중에서 좀 알트코인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기조로 이제 뭐 정확하게 말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 가격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지난 8월에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이제 이번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3번 정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좀 비트코인에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하 결정 전에 시장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격을 좀 회복을 했고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오르기 시작하겠죠. 보통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발표되기 전에 조금 확률적으로 배팅하는 분들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결정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미리 배팅하신 분들 좀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결정되고 나서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들어올 흐름이 보이고 뭐 비트코인 ETF 자금이나 기관 자금들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만큼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여서 사실 이제 아직 더 좀 남아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이 남아 있냐면 크립토 컨터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선물 버블 차트. 예,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지금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는 지표인데요. 그 지표가 굉장히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보기에 좋은 지표인데 현재 비트코인은 그 선물 버블 차트에 보면 이제 뭐 버블 단계, 뭐 과열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쿨링 단계라고 버블 전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고 이런 지표만 봐도 아직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횡보하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좀 조용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또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좀 횡보하면서 이전 가격을 12만 불까지는 가지 못했죠. 중간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크립토 시장이 전통적으로 옥토버 랠리, 근데 올해 이제 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옥토버 랠리라고 해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렇죠. 옥토버에서 10월에는 거의 다 살펴보면 비트코인 계속 올랐어요. 한 뭐 30% 20% 10월만 되면 계속 올라서 그 기대감이 뭐 있죠. 당연히 있고 그 기대감 플러스 지금은 근데 과거하고 좀 다르게 그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격이 이제 ETF 자금 흐름도 꽤 큰 것 같고요. 그런 흐름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하고도 굉장히 거의 이제 밀접해져 있어서 오히려 옥토버는 과거의 어떤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하고 상관없이도 옥토버 되면 비트코인은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갔었는데 지금 거시경제하고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흐름에서 좀 뭐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보통 많이 간 이유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한 이제 8월이 되면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소재거리가 좀 적어서 내려가는 장이긴 한데 지금은 독특하게 미국 시장도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통 그런 이제 주식시장 자금이 10월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유동성이 온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도 아주 좋고 한국 시장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자금이 굳이 비트코인으로 와야 되나 이런 관점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옥토버에는 비트가 계속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금리 인하도 결정돼 있고 비트코인이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고 지금 계속 갈 일이 남아 있으니까 옥토버에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좀 불리시한 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옥토버도 있지만은 뭐 디셈 불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4분기는 계속해서 좋아서 뭐 기대를 맞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아직 좀 남아 있는 잠재력도 있고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좀 계속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로 도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30만 불은 사실 조금 좀 무리한 수치 같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도 2026년에 한 20만 불 정도는 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죠. 그 정도까지는 뭐 올해는 당장 아니고 내년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연말 찍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장이 끝났다, 시즌 종료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흐름은 보여지진 않고요. 오히려 기관들이 더 매수하고 있고 ETF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반 정책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우호적인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좀 더 강세장을 갈 여지가 한 내년까지 남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한 20만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불 정도는 현실성이 있다. 내년까지 해서 현실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흐름이 좀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했을 때 또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져서 비트코인을 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뭐 불장이 왔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가는 건데 지금 최근 한 2달 사이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졌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일 많이 빠졌고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자금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많이 들어갔고 과거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최근에 그 흐름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자금이 그냥 알트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알트장이 끝나면 그 알트의 자금이 다시 비트로 오면서 알트가 확 죽었어요. 그런 흐름을 지난 이제 알트 불장 때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좀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알트코인 토탈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도미넌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자금이 빠지면 그 토탈 투 지표가 같이 오르는데 이 갭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빠졌을 때도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오면서 알트코인 토탈 투 지표도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도 가끔 발생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넘어왔지만 그냥 외부에서 자금이 알트로 들어온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기관이 이더리움만 매수하거나 ETF를 통해서 이더 자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자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시장 안에서 비트의 자금 이더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외부 자금이 다시 유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비트에 있는 것들이 순환 펌핑식으로 이렇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장으로 넘어왔다면 지금도 그건 유효하긴 해요.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오는데 일부는 좀 그냥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도 수치적으로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과거 알트 불장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은 확실히 이 유동성이 예전에 비해서 더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해서 이 알트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8월 미국 금융기관 투자자의 그 이더리움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도 뭐 한 50% 가까이 급증을 하기도 했고 이더리움 지난 1년간 보면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 전망이 일단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고 지금 사실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30일 기준에 비트코인은 한 10% 정도 올랐고 비트 대비해서 한 7배 이상 더 오른 거죠. 그리고 뭐 1년 기준으로는 과연 뭐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더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면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 보면 그 약정 체결이 있어요. 뭐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 물론 1개월이 제일 많긴 해요. 1개월이 제일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도 3개월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같이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정확히 계속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기관들이 좀 긴 기간으로 이렇게 선물들을 들어가고 있다.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관점이죠. 그래서 이 물량이 금방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대규모 기관들의 물량이 좀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지금 기준으로 한참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시한 그런 전망이 있고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또 조정도 받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고점은 아니고 더 이제 남아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특히 뭐 비트마인 같은 회사는 계속 이더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처럼 그럼 뭐 그런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때 저 회사
사람 왜 계속 매수하지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높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지금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한 2배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매수한 시점으로. 그래서 네. 비트가 사람들이 그때도 비쌌어요. 근데 계속 오르네 하면서 오르는데 비트코인을 왜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계속 사지? 근데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지금도 사고 있긴 합니다. 계속 사요. 어제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면 야 진짜 비싸네. 이거를 어떻게 계속 사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비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 2배 올랐죠. 네, 네. 이더리움도 지금 뭐 비트마인 같은 회사가 계속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제 사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뭐 비트코인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조정도 있고 빠지기도 하겠지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 상승폭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보니까 이제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 톰리가 이 10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최고 투자처로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고 차세대 혁신이며 이더리움이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 뭐 연내 15,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비트마인 통해서 사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포장을 네. 하긴 했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연내 그 정도 가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지금 한 5,000불 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연내 뭐 사실 뭐 한 10,000불도 어렵긴 하죠.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좀 많이 이제 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내년하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2배 10,000불에서 한 15,000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치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한 진짜 한 20만 불까지 간다면 내년까지 해서 그러면 비트가 한 2배 올랐으니까 이더는 더 상승률이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모든 장의 상승률이 좋진 않고 비트만 가는 장이 있어요. 그때는 알트들이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나쁜데 이제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진짜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는 알트코인은 비트보다는 훨씬 더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좋은 장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뭐 한 10,000불, 15,000불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타겟 목표가를 좀 정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이 근데 뭐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고 또 네네. 구조적인 한계, 이 트랙션 처리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네. 있었는데 이거는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가요? 이더리움을 조금 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더리움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결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리고 많이 이용할 때는 좀 느려질 수 있고 좀 사용성에 한계가 있는 그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사용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 2라는 게 나왔고 조금씩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직면한 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시장이 변하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AI로 뭐 챗 GPT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부족한 게 있고 가끔 이상한 답도 하고 틀린 답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그러면 AI로 활용한 정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 산업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점점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가 모이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이더리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펀더멘탈이라든지 구조, 설계 이런 부분은 거의 결함 없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그 사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자잘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때 뭐 NFT 때문인지 아니면 디파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트랜잭션이 막 몰리면서 가스비가 또 엄청나게 올라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뭐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네. 업데이트를 하면은 해결될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때 이제 NFT로 이더리움 가스가 비쌌을 때 근데 지금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어요. 이더리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NFT를 발행하거나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뭘 보낼 때 수수료가 저도 어제 보니까 한 50원에서 100원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요. 많이 사용하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레이어 2가 나오면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분산되면서.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또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그 트래픽이 없으니까. 근데 트래픽 또 굉장히 몰리면 또 가스비가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 로드맵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